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전에 아버님 땅도 있다고 했잖아. 당신은 양심도 없냐?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다 받아 쓴 게 얼만데 또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냐? 아버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아버지는 어디서 돈이 그냥 막 나오냐고. 그러면 어쩔 건데? 그럼 이대로 그냥 망할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똑바로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아내가 저를 있는 대로 째려봤어요.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그리고 그동안 당신 내 덕분에 완전 편하게 잘 살았잖아.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러는 건 좀 웃긴 거 아니냐? 몰라. 얼른 차키나 챙겨. 아버님한테 가서 그냥 나자빠질 거야. 지금 방법이 없잖아. 우리 간다고 내가 미리 전화는 해놨어. 아내가 막무가내로 저를 차에 태우더니 우리 본가로 향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 본가에 도착한 아내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버님, 저희 왔어요. 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어요. 니들이 웬일이냐? 그런 우리를 보며 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섭섭해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은 것인지 말을 하던 아내가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우리를 노려봤는데요. 아버님,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이대로 길바닥에 앉을 순 없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아버지에게 우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그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망했으면 그냥 망한 거지. 내가 돈이 어딨다고 여기 와서 그래. 아버님, 귀한 아들이 지금 사업 망해서 큰일 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넌 참 얼굴도 두껍구나. 지금껏 한 번을 안 찾아오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찾아와서 나보고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내가 살다 너처럼 얼굴 두꺼운 인간은 처음이다. 너는 얼굴에 무슨 철판 깔았냐? 그동안 맺힌 게 많았던 아버지가 참지 않고 아내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아버님,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말아먹은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아내가 아버지에게 따졌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싹 다 말아먹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니들이 여기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나 본데 나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있는 땅 몽땅 날려먹었어.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아닌데 왜 니들까지 와서 이 지랄이냔 말이야. 아버님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를 당하다뇨. 니들 사업 안 좋다고 해서 급하게 해결하려다 보니 있던 땅까지 다 날려먹었단 말이야.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다른 자식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하긴 뭐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내가 누굴 탓하겠냐. 말을 하던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그 땅 다 날린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말도 마라. 그 사기꾼놈한테 다 날렸어. 작정하고 사기친 걸 뭔 수로 당해. 그냥 친구도 아니고 평생을 알고 지내던 친구놈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건 내 노자금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셨던지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제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며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아유,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어쩌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렇게 아둔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아내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조차도 되지 않는지 서있던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러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정말 모든 정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한숨만 쉬고 계셨는데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형님, 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 몰래 조금 퍼왔소. 반찬도 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죠. 우선 이 쌀로 며칠 버텨보세요. 제가 집사람 외출했을 때 이것저것 더 챙겨올게요. 작은아버지가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온 쌀을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아니 뭐야, 집에 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작은아버지를 보며
아내가 기겁을 한 채 물었고, 이것들아,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니들 아버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밥도 굶고 있는 판국에 이제야 찾아와서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도 아니구나. 작은 아버지가 아내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굶으셨다니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래 이놈아, 내가 안 들여다봤으면 네 아버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자식이란 놈이 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신 차려 이놈아. 작은 아버지가 다시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던 아내가, 뭐야, 그럼 우리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당신이 책임져. 어떻게 할 거냐고.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아. 아내가 다시 펄쩍펄쩍 뛰면서 발까지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는 곧 밖으로 나가버렸고,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사업 정리되면 빨리 다시 내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사업은 이미 망했고 정리되면 내려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제가 아버지 먹여 살릴게요. 라며 제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 집을 나서는데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결국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그리 됐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저는 아는 지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는데 정말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아버지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으니 더욱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었고, 제 사업이 망한 후 아내의 짜증과 신경질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제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의 바가지가 아니었어요. 난 이딴 거 못 먹어. 나보고 지금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재료를 사서 음식을 좀 만들어봐. 맨날 백화점에서만 사다 먹고 당신이 음식을 하나도 안 하니까 내가 시장에서 반찬 사온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 솔직히 지금까지 당신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그 정도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참다 저도 결국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고, 돈도 없는데 뭘로 사라는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말대로 돈도 없는데 백화점만 다니지 말고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라고. 무슨 백화점 귀신 씌인 것도 아니고 왜 꼭 백화점에서만 가서 사려고 해? 뭐? 시장? 당신 미쳤어? 난 시장 음식 절대 못 먹어. 나 이대로 못 살아. 라며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아내는 며칠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사업 쫄딱 말아먹고 잘하는 짓이구만. 이제 자네 어쩔 셈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장모님의 목소리가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제가 그런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며 말을 하고는 처갓집으로 출발을 했고 얼마 후 처갓집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열어주던 장모님이, 아니 사업까지 말아먹고는 뭘 잘했다고 마누라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저를 한껏 찌려보며 말을 했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우선 지금 일자리 구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사업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빨리 자리 잡아볼게요. 아유, 그까지 월급 몇 푼 받아서 언제 돈을 모아?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앞으로 시장 이용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맞나? 아, 그게 아직은 좀 아껴야 해서요. 아무래도 백화점은 좀 비싸기도 하고. 제가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말했는데요. 그거 꼴랑 몇 푼 모아서 아주 부자 되겠구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반찬값 몇 푼 아껴서 부자 된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저를 비웃었는데요. 저는 그저 주눅이 들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어른이 긴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장모님의 잔소리를 듣던 도중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처갓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부터 갈비찜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거기다 제가 저녁 식사 전이기도 했으니 상당히 배가 고프던 참이었거든요. 자네 이제는 밥도 굶고 다니나? 제 뱃속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자 장모님이 물었고, 아, 예, 아직 식사 전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람은 어디 갔나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부터 장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겨우 아내에 대해 물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쇼핑 갔네. 곧 올 시간 됐어. 안 깨나. 근데 밥이 있나 모르겠네. 라며 장모님이 밥통을 열고 밥을 퍼서는 제 앞에 내려놨는데 어찌나 세게 내려놨던지
그 순간 식탁 유리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은 말이죠. 식탁 위에 반찬이 김치 하나에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줬는데 그것도 냄비에 다 늘러붙어 있던 그런 찌개였어요. 그동안 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삼계탕에 이것저것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주셨는데 사업 망하자마자 반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순간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갖다 준 돈만 얼만데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 안에 갈비찜이 잔뜩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절대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이 이번에 자네 장인이랑 나랑 골프 여행 가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제게 물었는데 정말이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업 쫄딱 말아먹고 원룸으로 이사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장모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서요. 밥을 먹던 도중이었는데 밥이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뭐? 그럼 우리 여행 못 간다고? 자네 회사 취직했다며? 그럼 월급 받아서 보태주면 되지 않나? 장모님이 목소리까지 높이며 말을 했고 그 돈은 생활비에 이것저것 나갈 것도 많고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지만 뭐 볼 것도 없는데 돈 많은 것 같아서 결혼시켰더니 결국 이 모양이구만. 이제 어쩔 거야 그래. 돈 없어서 여행 못 간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자네 아버지 돈 많다며 돈 좀 달라고 해봐. 장모님이 이제는 윽박까지 질러댔어요. 그런 장모님에게까지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장모님, 그동안 제가 갖다 드린 돈이 얼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돈은 땅 파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동안 장모님 생활비까지 제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가 장모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방에서 그 말을 듣던 장인어른이 급히 나오더니 제 뺨을 내리쳤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어디서 장모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사업 쫄딱 말아먹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당장 꺼져 이놈아.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해? 장인어른인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장인 장모를 보며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가족이라면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곳을 박차고 나와버렸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네? 나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너 지금 개털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 아내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와, 대단하다. 내가 사업 망한 지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겠다고? 진짜 너란 여자 치가 떨린다. 나도 더 이상 너란 여자랑 못 사니까 빨리 이혼 서류나 준비해와. 피차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고 사실 하루하루 아내의 바가지로 인한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여자 먹여 살릴 돈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그렇게 얼마 후 아내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정말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몇 달 뒤 아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잘 아는 지인의 말로는 남자가 꽤 부자라고 하던데 능력도 좋아. 도대체 그런 남자는 어떻게 꼬시는 거냐? 근데 그 재혼한 남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나 봐. 아이를 안 낳는다는 조건으로 결혼한 것 같더라고. 정말 급하게 재혼을 한 전 아내를 보며 지인도 놀랍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 여자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여자 성격에 그 아들을 잘 돌볼지 모르겠네요. 성격이 워낙 개차반이라. 저는 그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 전 아내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했고 할 말 있다. 한번 내려와라. 왜요? 혹시 생활비 떨어지셨어요? 제가 돈 더 붙일게요. 이혼하니까 돈이 남네요. 제가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아버지가 니들 이혼한 거 확실한 거냐? 제게 물었고 했다니까요. 그 여자는 벌써 재혼까지 했답니다. 진짜 독한 여자네요. 알았다. 되도록이면 빨리 내려오거라.
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 주 주말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려갔고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그때 내가 땅 다 날려먹었다고 한 거 그거 다 뻥이다.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다 사기당했다면서요. 그 불려시 같은 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거 내쫓으려고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제 네가 완전히 갈라섰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 불려시가 절대 안 떨어졌지. 그 불려시는 돈이 없어야 떨어질 인간이니까. 그럼 저랑 그 여자 이혼시킬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작은아버지가 쌀 떨어졌다고 쌀까지 가지고 오신 건 뭐예요? 그것도 다 내가 시킨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불려시가 어디 믿기나 하겠냐?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냐? 그런데 그런 불려시가 네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봐라. 너 사업 망하고 돈 떨어졌다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뭐라고 했니? 그 불려시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려도 안 들어 처먹더니.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얼굴 예쁜 것에 미쳐서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이죠. 전 아내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잘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처갓집에는 수시로 들락날락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여보,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라고 묻기라도 하면 싫어. 그 집 냄새 난단 말이야. 가면 난 밥도 잘 못 먹는데 싫단 말이야. 라며 대놓고 싫은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께 다 받았었고 말이죠. 제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동안 정신이 나갔던 제 잘못이죠.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죽상을 쓸 건 또 뭐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거라.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을 볼 게 아니라 인성을 보란 말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조금 팔았다. 이 정도면 작게라도 다시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게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봐. 라며 아버지가 제게 통장을 건넸어요. 그 통장 안에는 꽤 큰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못난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주신 통장을 몇 날 며칠 동안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작은아버지가 생각났고 다음날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네가 웬일이냐? 이혼했다며? 잘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벌써 갈라섰어야 해. 작은아버지도 한숨까지 쉬며 말을 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은아버지 농작물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제가 팔았으면 해요. 제가 팔만한 장소는 물색해놨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사실 아버지가 사업하라고 돈을 좀 주셨는데 도저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렇게 트럭에 과일 싣고 다니면서 파는데 돈을 꽤 많이 벌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작은아버지가 도매 시장에 납품하는 것들이 품질 좋다고 소문났다면서요? 제가 작은아버지께 간절하게 부탁을 했고 작은아버지도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뒤 작은아버지가 지인 중에 과일 농사 크게 하고 있는 지인 몇 분도 더 소개시켜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트럭 장사를 배웠어요. 트럭에서 무거운 과일들을 산 손님들 집까지 배달해드렸던 건 물론이고 나름 저만의 서비스를 더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나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을 정말 많이 벌더라고요. 예전에는 트럭에서 과일 파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저만 열심히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되었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는데요. 이혼한 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 나야. 당신 무슨 장사에서 다시 성공했다며? 근데 과일 장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전 아내가 호들갑까지 떨면서 물었고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래 맞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하다. 왜? 근데 내가 뭐라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이냐?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신 얘기는 얼마 전에 당신 친구들한테 들었지. 거기다 아버님 땅도 어떻게 다시 찾았다며? 어떻게 찾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 잠깐만 만나주면 안 될까? 전 아내가 제게 물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넌 재혼까지 했는데 지금 네 남편이 알면 상당히 안 좋아하지 않겠냐? 괜찮아. 그 인간은 거의 집에도 안 들어와서 그런 거 관심도 없을걸? 나한테 지 아들 맡겨놓고 아주 집에도 안 들어온다니까? 전 아내가 남편 한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한테는 오히려 잘 된 거네. 네 남편 돈 많은 사람이라며. 넌 너 좋아하는 돈 쓰고 다니면 되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때쯤 저도 짜증나서 건성건성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전 아내가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다고. 알고 보니 돈 많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빚만 천지고 나 완전 사기당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네가 사기당했던 말던 난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그만 끊자. 내가 지금 상당히 바빠서 말이야. 당신 다시 잘 됐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당신 다시 보고 싶대. 사실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긴 했었잖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너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아주 일이 술술 잘만 풀리더라. 거기다 네가 쓰던 돈이 고스란히 남으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생각해봐라. 네 친정에서 매달 가져가던 돈도 없으니 내가 돈이 남아 돌겠지? 그리고 네 부모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때 사업 망했을 때는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이제 다시 살만하니까 내가 다시 보고 싶대? 내가 미쳤냐? 또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당신 집에 가면 호랭이가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데 내가 미쳤어? 됐고 다시 연락하지 마라. 제가 전 아내를 약간 약 올리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여보 잠깐만 언제나 밥 한 번만 사주면 안 돼? 내가 이혼해보니까 당신만 한 남자가 없더라. 그때 내가 미쳐서는 당신이랑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후회되는데 혹시 내가 돌아가면 나 받아줄 거야? 전 아내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내가 미쳤냐?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얼만데 내가 네 여보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당신 나 많이 사랑했잖아. 나 좋아서 엄청 쫓아다녔던 것도 당신이잖아. 그때야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갔던 거고 이제는 정신 차렸거든? 네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치가 떨리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도 말고 라며 제가 흥분한 채 말을 했는데요. 뭐야 당신한테는 항상 나밖에 없었는데 그새 누가 생긴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사귀고 있는 거잖아? 아직 결혼 안 한 거잖아. 전 아내가 물었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또다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았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하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말에 깜짝 놀라서 급히 집으로 갔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전 아내가 말이죠. 제 원룸 지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식탁에 무슨 잔치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사실 사업이 망한 뒤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었고 전 아내와 거기서 한 몇 달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집을 따로 옮기진 않았어요. 혼자 살기에 원룸이 적당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옮겨야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선 저를 보던 전 아내가 여보, 아직도 날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비밀번호도 그대로더라.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음식 해놨어. 얼른 와서 앉아.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놀랍다기보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는데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정신이야?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저와 결혼할 사람이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아내가 여보, 난 당신이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예쁜 여자랑 결혼하나 했는데 얼굴이 저게 뭐냐? 나 깜짝 놀랐잖아. 전혀 당신 취향이 아닌데? 복잡하게 그럴 거 뭐가 있어. 우리 둘이 다시 합치면 되는데. 전 아내가 계속 입을 나불거렸어요. 너 내가 딱 1분 줄게. 짐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전 아내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었기에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래? 당신도 여전히 나 그리워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 사는 동안 큰 문제도 없었잖아. 전 아내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식탁에 올려두면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는 여기 어디인데요? 지금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신고드립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이 퍽이나 신고하겠다. 당신 지금 전화기만 들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당신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 절대 독한 사람 아니라 그런 짓 못해. 그러니까 저 여자 내보내고 얼른 와서 앉아. 그리고 내일은 아버님 뵈러 가자. 전 아내는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고 잠시 후에 정말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고 그제서야 놀란 전 아내가 뭐야, 당신 진짜 신고한 거야? 놀라서 물었지만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너 이 정도면 완전히 미친 거야. 그나저나 너 지금 남편이랑 이혼은 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 제가 전 아내에게 물었고 당신이 받아만 주면 곧 할 생각이야. 전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간 여자 아닙니까? 결국 전 아내는 경찰에 끌려갔고 우리는 그 여자가 만든 음식을 싹 다 버려버렸어요.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이사하려고 했는데 빨리 이사하자. 정말 이제 치가 떨린다. 라며 사과를 했고 그 사람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 뒤 전 아내는 한동안 조용한 듯 했는데 얼마 뒤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아내가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는 빌어댔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는데 그제서야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더랍니다. 그런 전 아내를 보며 이제는 정신까지 나간 것 같더구나. 내가 걔 얼굴만 보면 아주 소름이 끼쳐. 니들 빨리 결혼하거라. 아주 꿈에라도 나올까봐 무섭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뒤 전 아내를 다시 만난 적은 없는데 재혼한 남편하고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뭐가 막 복잡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중간에 듣다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의 아내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의 아내도 재혼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트럭 장사를 하며 몇 년간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지인분이 괜찮은 사람 있다며 저와 만나보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그 정신나간 전 아내가 몇 년 만에 찾아와서는 그 난리를 쳤으니 황당할 수밖에요. 우선 지금의 아내는 심성이 아주 착해요. 제가 트럭 장사라고 말했음에도 괜찮아요. 사람이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막 잘난 것도 없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저도 앞으로 당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라며 도시락까지 싸서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 살림도 굉장히 잘하고 혼자 계신 아버지도 잘 챙겨줘서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 장인 장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던 날 장모님이 갈비찜을 해주셨는데 그 갈비찜을 보던 순간 예전 처갓집에서 푸대접 봤던 게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 저를 보던 장모님이 놀라서 왜 그래요? 라고 물으셨고 제가 갈비찜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며 웃었는데요. 그때 장모님은 제가 갈 때마다 갈비찜을 한 솥 준비해 놓으셨고 갈비찜 엄청 많으니까 실컷 먹게나. 내가 앞으로 맨날 해줄 수도 있네.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거기다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됐네. 요즘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않나?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말고 알뜰하게 모아서 잘만 살아주게나. 라며 잘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장인 장모님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자 얼굴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뭐니 해도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